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감기가 깊어서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34강 초민복합체 한류 무엇을 실어 나를 것인가? 유교적 가치와 미메틱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인류학자 클로크는 진화생물학자 도킨스의 미메틱스 이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입니다. 제25강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 미메틱스와 영원성 편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는 문화를 I문화, I-culture, M문화, M-culture로 구분합니다. I문화란 신경계에 저장돼 있는 문화적 정보 일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사람의 뇌 속에 있는 instruction, 설명서로 정의됩니다. M문화란 뇌 속에 있는 문화적 정보에 의해 유지되는 진료적 구조의 변화를 지칭합니다. 사람의 행동, 테크놀로지, 사회적 유기체의 모습으로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 뇌 속의 문화적 정보가 밖으로 드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진료적 형태로의 변화된 모습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음악, 시각적 이미지, 옷과 구두의 스타일, 얼굴 표정, 제스처 등 겉으로 드러나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진료적 형태의 것을 이룹니다. 도킨스는 1976년 그의 저서 The Selfish Gene 제11장에서 미메틱스 이론을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문화의 진화 에이전트 밈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것이지요. 그러나 이때 밈은 지노타입, 즉 밈 유전자형, 도킨스는 밈 유전자형만을 언급합니다. 밈 유전자형은 앞서 언급한 인류학자 클로크의 I-culture, I-문화에 해당합니다.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일체의 문화적 정보를 가리킵니다. 도킨스는 이것으로 문화의 진화에 관한 설명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인가 미흡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1982년 출간된 저서 The Extended Phenotype, 확장된 표현형에서 밈 표현형, phenotype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것이 클로크의 M-culture, M-문화에 해당하는 것이죠. 밈 유전자형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로써 도킨스의 미메틱스 이론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클로크와 도킨스가 똑같은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단지 I문화, M문화, 유전자형, 표현형이라는 언어 기호만 달랐을 뿐인데 도킨스의 이론은 세상에 널리 퍼져 유명세를 타고 그에게 결정적 영향을 준 클로크의 선행 이론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 있으니 말입니다. 신기하죠? 어쩌면 이런 것이 세상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고 놀라운 것은 클로크나 도킨스보다도 수백 년 앞서서 성리학을 완성한 우리 조상들이 I문화, M문화, 밈 유전자형, 밈 표현형과 같은 유사한 개념을 선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것이 바로 성과 정입니다. 먼저 성과 밈 유전자형입니다. 이들 사이의 공통점은 사람의 마음속, 뇌 속에 저장돼 있으면서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hypothetical,
가설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심이면 미발동저, 시성, 적연부동. 성은 마음속에 있으면서 발산되지 않은 것,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장차 겉으로 드러나게 될 정의 원천입니다. 밈 유전자형 또한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장차 겉으로 드러나게 될 밈 표현형의 원천입니다. 정자, 심지용, 성지동야. 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성이 동한 것이다. 사물 촉저, 편발동 출래, 시정. 성이 사물에 감촉되어 움직인 것, 동하여 발산된 것을 정이라 한다. 다시 말해 성이 감촉되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밈 표현형 또한 뇌 속에 복제에 저장되어 있는 밈 유전자형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과 밈 표현형은 성과 밈 유전자형이 동하여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조님들의 진화생물학적 식견 대단하시죠? 성과 정을 설명하는 유학자 이기동 교수의 대학중형 강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뿌리의 작용은 모든 잎과 가지에 드러나 있지만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고 그 움직임은 모든 잎과 가지의 움직임으로 드러나지만 그 자체의 움직임은 지극히 미세하다. 마치 하늘의 천명과도 같다. 하늘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 작용은 천지 만물로 나타나 있고 그 움직임은 지극히 미세하지만 천지 만물의 움직임으로 드러나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뿌리와 천명은 성, 밈 유전자형이고 뿌리와 천명의 작용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곧 정, 밈 표현형인 것입니다. 자, 그럼 드라마 밈, 한류 밈이란 무엇인가? 1990년대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 시대 일본과의 경쟁 시기, 아시아 시장은 한국의 드라마 밈을 한류 밈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수출로부터 한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이 보는 한국 드라마의 재미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인지적 측면과 지각적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유교 사상, 가족 간의 화목, 노인 공경, 어린이 사랑, 전통적 생활 방식, 경제 발전 등은 한국 드라마의 인지적 측면에서 본 재미 요소입니다.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 예쁜 복장, 패션을 선도하는 스타일, 드라마의 시각적 요소로 작동하는 세트와 장치의 세련미 등은 중국인들이 보는 한국 드라마의 지각적 측면의 재미 요소입니다. 중국 언론이 보는 한류의 매력은 평민화, 진실, 정직, 유행선도, 선량함, 화목, 아름다움, 편안함 등 8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매력이 한국 드라마의 매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는 드라마가 곧 한류였기 때문입니다. 이 8가지 키워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제41강까지 이어지는 드라마 밈, 한류 밈의 4단 7정론적 유형 분류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밈, 한류 밈이란 중국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갖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인들의 뇌 속에 복제에 저장되어 있는 한국 드라마의 재미 요소, 매력 등이 한국 드라마의 밈, 한류 밈입니다. 이들 밈이 아시아인들의 뇌에서 뇌로 복제에 전달되고, 다시 말해 spread from one person to another,
그리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from one place to another 복제 확산되면서 오늘의 한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드라마 밈이 왜 한류 밈인지 이제 아셨죠? 여기 있는 다이어그램은 한국 드라마 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화목한 가족, 이국적 정치, 순수, 순애보, 도덕, 노인공경, 교육, 발전된 경제, 미남미녀 배우, 아름다운 화면, 자연스러운 연기, 패션, 진실. 이 같은 밈들은 아시아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발견한 한국 드라마의 매력입니다. 아시아인들은 이들 밈을 복제, 확산시키면서 한류 현상을 선도합니다. 한류에 대한 미메틱스적 해석입니다. 도킨스는 교회를 그에져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건축물, 제의식, 법, 음악, 미술, 그리고 성문적 전통으로 조직화된 상호 보완적인 밈들의 안정된 세트, Co-adapted Stable Set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란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밈들이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세트를 이룬 것, 그것이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이를 차용할 때 한류란 한류 소재 영역들을 밈 운반자, 밈 비클로 하는 한국 대중문화 밈들에 잘 어우러진 안정된 세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류는 드라마, 케이팝, 영화 등과 같은 개별 단위 밈 복합체들을 1차 계열체로 하고 이들 단위 소재 영역들이 가지는 다양한 밈들을 2차 하부 계열체로 하는 초밈 복합체, 슈퍼밈플렉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조금 복잡한 것 같죠? 자, 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실까요? 초민복합체 한류의 구조도입니다. 그림의 맨 중앙에 초민복합체 한류가 있습니다. 초민복합체 한류는 통합체입니다. 그 바깥쪽에 드라마, 케이팝, 온라인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민복합체들이 통합체 한류의 계열체들입니다. 이들 계열체의 합이 바로 통합체 한류입니다. 또 계열체인 각각의 민복합체들은 그들만의 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맨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죠? 예를 들어 조금 전 우리는 드라마 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제17강 K-팝과 SNS 편에서는 K-팝 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처럼 각각의 계열체, 밈 복합체들은 자기들만의 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체인 초민복합체 한류 밈은 이들 계열체인 민복합체 밈들의 총합인 것이죠. 해서 한류란 한류 소재 영역들을 밈 운반자, 밈 비클로 하는 한국 대중문화 밈들의 잘 어우러진 안정된 세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34강 유교적 가치와 미메틱스, 드라마 밈과 한류 밈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제35강 드라마 밈, 한류 밈의 사단 칠정론적 유형 분류, 인 유전자형 편에서 뵙겠습니다.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하셨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